정말 신나는 분이시죠. 정말 이 어려운 이 교육 문제를 새로운 발상과 상상력으로 풀어내시는 우리 박재동, 뭐라고 불러야죠? 박재동 형님이십니다. 이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영상원 교수이시고요. 우리의 가슴을 항상 심쿵하게 만들었던 한결의 그림판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지요.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게 학교 현장에서 꿈의 대학입니다. 그 꿈의 대학은 아니고 꿈의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지정 토론은 교육공동체법 임덕연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재동 화백님을 뜨거운 손뼉으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형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랫동안 끝까지 남아주신 여러분 최고예요. 이제 우리끼리 정말 재미난 이야기를 하십시다. 저는 우리가 교육혁명,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그 교육을 하는 저 처음 가장 기본되는 것부터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육이라는 교사가 있고 학생이 있는데 그럼 이 학생, 이 아이들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5학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5학년 아이들은 우리가 볼 때 정말 돌보아주고 뭔가 가르쳐주고 얘를 좋은 시민으로 또는 좋은 인격을 가진 또 능력을 가진 잘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길러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랑이죠.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은 정말 귀엽고 우리보다는 약한 존재죠.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볼 때는 2학년이 볼 때 초등학교 5학년 아이는 어떨까요? 어떻게 돌봐주고 싶은 존재일까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어마어마한 존재. 정말 멘토이고 신이고 때로는 악마이고 가장 유행을 먼저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의지하게 해주면서 가장 괴롭힐 수도 있고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5학년.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교 1학년, 3학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 말은 안 듣고 살 수 있어요. 부모 말도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누구 말은 안 들으면 안 돼요. 선배 말은 안 들으면 죽음이야. 특히 2살 위의 선배는 신이나 다름없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뭔가 해줘야 될 그냥 무명무색 무동한 존재인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설정이라는. 아이들은 그렇게 무력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아이들이 동생한테 하라면 하는 그런 존재를.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아이들이 제가 경험하는 아이들만 봐도 우리 어렸을 때 윤복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저하고 동갑입니다. 저 하늘에도 슬픔이 썼죠. 그 아이는 집안을 다 이렇게 다 자기가 아버지를 다 먹이 살리고 엄마는 가출하고 동생들 돌봤습니다. 몇 살입니까? 11살, 12살. 다 했습니다. 지금 거기 타임지 표제에 나오는 소년병 장군, 이 타임지 표제에 나오지. 미얀마에서 게릴라 대장입니다. 소년병 대장이에요. 자기 부대가 있습니다. 어른들하고 심부름하는 게 아니라 총 가지고 싸웁니다. 실전을 하는 소년병 몇 살인 줄 아십니까? 11살입니다. 그 타임지 표제에 나와있어요. 여기 주름살이 짝짝짝짝 져가지고 담배 딱 피우고 있습니다. 11살이면 게릴라 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것은 영국 소년이 만든 만화 잡지입니다. 자기 잡지예요. 개인 잡지입니다. 지금 8편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만화 잡지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돈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인쇄 비용을 빌려서 이것을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팔고 이모 고모한테도 팔고 선생님한테도 팔고 동네 가게에 내놓고 팔고 팔아서 그 돈을 갚고 2편 되고 3편 되고 4편. 우리나라에 우리 애들은 절대 안 갚는데 영국 애들 갚는 모양이야. 그래서 이것을 냈는데 8편까지 나왔어요. 얘 이름이 줌인데 이름이 더 줌이라고 해서 안에 보면은 이렇게 텔레비 본 일, 동네 아이들, 친구끼리, 학교 애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한 에피소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이렇게 출판을 하는데 이 만화 중에 어떤 만화가 있었냐 하면 그 동네 케밥집이 있는데 케밥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케밥이 자기를 케밥 어택해서 자기를 잡아먹는 그림을 그렸더니 그 케밥집 주인이 이것이 맛이 없어서 그런 줄 모르고 자기 집이 만화책에 나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광고 협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광고, 책방 광고 뭐 이런 여기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자꾸 광고하면 여기 뭐 광고가 8개까지 붙어있어요. 뒤에도 이게 다 광고입니다. 자, 얘는 광고 협찬까지 받고 이렇게 해서 팔고 여기 1.99유로 딱 붙여놨어요.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얘가 11살이에요. 우리나라 12살이죠. 그럼 얘가 만화가입니까 아닙니까? 만화가죠? 프로 만화가입니다. 얘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사업가입니까? 사업가입니까 아닙니까? 사업가죠? 11살입니다. 12살, 13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 못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국의 인디펜던트 잡지라고 상당히 유명한 잡지인데 이 표지 인물로 나왔어요. 표지 인물로 소년 만화가라고 나왔고 얘가 왜 아느냐면 내가 부천 만화축제 운영위원장인데 그때 세계 어린이 만화가 대회를 만들어서 초청했기 때문에 나한테도 보내줍니다. 제가 세계 어린이 만화 대회라고 하지 않고 세계 어린이 만화가 대회라고. 왜 만화가 대회? 어린이에 저는 꿈나무란 말을 싫어합니다. 왜 꿈나무냐? 지금 그는 자꾸 미래를 미루는 거야. 만화가 나중에 만화가 되겠다. 지금 만화가 돼. 지금 만화 그려서 지금 출판해. 자신이 준 돈을 벌어서 프로가 되고 없으면 공짜로 나는. 노래 불러도 가수도 마찬가지. 우리 반 가수, 우리 가정 가수, 우리 동네 가수부터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돈을 받아. 돈을 딱 받아 정신이 바짝 뜨면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돈을 안 받으면 그만큼 노력을 덜 합니다. 어린이들도 프로가 될 사람은 프로가 됐고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돈을 한번 받고 주문을 받고 권총을 그려주고 정말 장엄한 순간을 느끼면서 내가 드디어 장인으로 인정을 받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찾던 그런 멋진 경험. 아이들이 돈을 벌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국영수 열심히 하고 이래 하고 여러분 잘 살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책임을 지 살길 이제는 아이들이 지 살길 지금부터 알아서 살아야 돼. 어릴 때부터 우리 윤복이처럼 우리가 책임 못 지잖아요. 우리 말 들어서 됩니까? 대학교 간다고 나온다고 자리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저를 꿈나무라 하지 말고 지금 해라. 변호사도 지금 변호사를 해라. 애들끼리 싸움하면 해주고 법관도 하고 명함도 딱 붙여다니면서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의사도 지금부터 고민하고. 그 어떤 애는 내가 이래 고등학교에 지금 내가 강연 갔더니 뛰어와서 저 꿈을 이룰 수 있으면 꿈이 뭔데? CEO가 된대.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그 친구하고 회사 만들어서 비즈니스에 돈 벌어라.
망해도 지금 망하게 납니다. 우와, 이거 나가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그는 뭐 망했는지 어떨지 모르지만 걔는 맨날 앉으면은 뭘 만들어서 어떻게 팔까 이거만 하루 종일 생각한다는데 그 앉아서 물 피워 그 빨리 장사해야죠 하고 학교에서는 교양만 하면 되잖아요. 친구들 사귀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저 꿈이 뭐냐? 저 학교 선생님이.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학교 만들어라. 너 친구들끼리 모여서 학교 만들어. 그리고 2학년 가르쳐라. 그 돈도 받아라. 그래서 돈을 쓰는 그 맛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교사가 되고 싶다면 지금 교사를 해라. 지금 학교를 만들어라. 3명이 사흘 해도 학교다. 하루 해도 학교고. 아니 100년 된 학교도 있고 1000년 된 학교도 있고 10년 된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1년 된 학교, 사흘, 일주일에 하는 학교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다 학교입니다. 뭔가를 공부하고 뭔가 같이 배우고 하면 그게 학교입니다. 하루라도. 그런데 이런 꿈이 허황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 속에서만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본 것을 대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고등학교 미술 선생이었는데 미술 시간에 아이들이 한 달 동안 너희들끼리 알아서 뭘 하든지 알아서 해라 했더니 별걸 뭐 그런 놈, 영화 만드는 놈, 탑을 만드는 놈, 별것을 다 해요. 나는 아무것도 뭐 해라 너희끼리 했더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은 우리가 허락을 안 했을지 운동장에 집도 짓는구나 하는 걸 내가 직접 보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이들은 뭔가를 허락하지 않아.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저는 꿈의 좀 서울교육청에도 제가 혁신학교 운영위원장을 했어요. 사실은요. 여기 저 중현 선생이 다 옛날에 해놓은 거지만 발전시키는 거지만요. 아이들이 학교 가고 싶은 학교가 된다. 나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으면 된다.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집에 오기 싫고 학교 가고 싶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선생들은 야 이놈 새끼들아 나 가정이 있다 빨리 집에 가라. 그런 정도 이런 학교인데 그 학교가 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지금 경기도 꿈의 학교 운영위원장인데 꿈의 학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마을과 함께 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아이들이 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3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만들어서 너희들 교장도 하고 교감도 하고 다 해라. 그렇게 신청을 받았더니 얘들이 1,400명이 신청했어요. 얼마나 굶주렸어요. 그 1,400명 다 지원 못하니까 100명만 추려가지고 한 학교당 4명 내지 2명, 5명 이렇게 해서 25개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오리엔테이션하고 서로 아이들 해가지고 학교 자기들이 학생들을 모집하고 커리큘럼을 짜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돈을 대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업 스쿨이라고 해서 그 푸드트럭 타고 다니면서 뭐 만들어서 파는 거야. 그 겨울에. 그러면 트럭도 임대해주고 기사도 붙여주고 여기 만드는 기계도 사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고. 그래서 몇 명들이 모여가 너무 추워가 뭐 속열을 터져도 해야 됩니다. 하고 난 뒤에 정말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 이런 것들을 아는 것들 뭐 전국 투어하는 학교 뭐 묘지에 독립투사들 묘지 찾아가서 참배하고 뭐 공부하는 학교 개그 미스테리 호러물 하면서 역사를 뭐 하냐더니 정봉주 사건, 민비씨의 사건 우리 역사에서 호러물만 다 싹 공부하면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이런 학교들이 지금 3년대 돼서 지금 25가지 지금 150개 학교가 있어요. 이거를 보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교육은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제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체제 전폭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실제로 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뭘 하고 있냐? 우리는 어른들끼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른들끼리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될 것에 대해서 그 운명에 대해서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은 누굽니까? 주인공은 아이들인데 환자한테 아무 정서도 물어보지 않고 의사들끼리 처방하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아이들과 같이 해야 됩니다. 아이들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돈도 벌게 하고 너희들이 선택해서 학교를 작은 학교 일주일짜리든 한 달짜리 너희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 그것을 아이들한테 참여해서 같이 토론해야 돼. 지금 우리가 하는 미래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학교 입시 교육은 어떻게 되느냐, 학교 행정이나 이 교과는 뭘 배우고 뭘 해야 되고 어떻게 배워야 되고 어떤 사람과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는까지 모두 학생과 함께 토론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애들은 그냥 무시무시한 아무 능력도 없는 존재로 보고 우리가 뭘 해주려고 하느냐 이거야. 그게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무리 좋은 걸 해준다. 그래서 이 고민을 우리가 다 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자. 고민을 같이 하자. 그리고 우리가 모르면 너희들이 해라. 우리는 모르겠다. 다음 세대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어쩌겠냐? 그래 했을 때 창의력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했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다 해결해 줄 테. 그런데 무슨 창의력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어떻게, 그 시험 문제 말고 무슨 해결 능력을 하나? 아이들이 싸움 났을 때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왕따 문제고 뭐고. 학생들 중에 공부 못하는 애들 이상한 놈이 있다. 그 문제도 너희들이 해결해야 돼. 너희들이 정 못하면 우리도 같이 도와줄게. 우리도 못한다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하겠습니까? 창의력이 벌판에 내놓고 자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그럴 때 창의력이 잘 나오겠습니까? 벌판에 살려면 이래 살아야 된다. 이거 가르쳐주는 게 창의력이 나오겠습니까? 문제 해결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미래는 누구 거야? 너희들은 미래는 너희들 것이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이 정도. 그 다음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애들 강하게 키워야 돼요. 알아서 살 수 있도록 키워야 되고 고민을 아이들과 어른 우리가 같이 똑같은 권한을 줘야 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교육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좋은 걸 주려고 하지만 권한은 주지 않아요. 절대 주지 않습니다. 권한은 내가 갖고 싶고 교장은 교장이 갖고 싶고 교사는 교사가 갖고 싶고 교육감은 교육감이 갖고 싶고 그런데 학생한테 권한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체제가 이런 체제입니다. 지금 크게 보면 왕정입니다. 왕정. 선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지 국민한테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도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권한을 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권한을 줘야 됩니다. 권한을 주고 너희들이 커리큘럼을 짜고 하루는 하루를 너희들이 마음대로 보내고 일주일에 너희들이 알아를 보고 잠을 자든 축구를 하든 게임을 하든 공부를 하든 연극을 하든 그리고 그 뒤에 결과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는 망했구나. 이번에 잘 됐구나. 그것이 교육입니다. 하나도 망하지 않게 하려고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교육이 아니라.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월호, 우리 혁명이라는 말을 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드릴게요. 세월호 선장이 그때 사고가 났을 때 만약 학생이 선장을 했다면 지금보다 못했을까요? 예?
학생이 성장을 했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아이들 다 죽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학생이 교장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학생이 교장이 된다면 아이들 학교가 있을까요? 불안해서 다 도망갈까요? 당혹스럽죠. 당혹스럽죠. 왜 당혹스러운가? 지금 왕정시대이기 때문에. 왕정시대 국민이 백성이 왕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하고 지금 내가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당혹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 무식한 백성이 어떻게 정치를 한단 말이야. 그건 우리 교육받은 귀족들이 할 수 있죠. 그거나 똑같습니다. 지금 엘리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트가. 선생님이라는 엘리트가.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좋은 교육을. 여기서 최소한 혁명이라는 말을 쓰려면 체제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 체제가 바뀌려면 어떻게 되냐? 아이들이 권한을 가져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장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나는 교장하는 역할을 만들려고 해요. 아이들 교장을 초등학교라고 치고 아이들 학교 갔는데 선생님들이 다 바보가 됐어. 선생님 수업해야 된다. 게임하자고? 아이들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쭉 하다가 아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럼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장도 하고 해서 5학년, 2학년 너는 1학년들 돌봐라. 그런 영화를 실제로 이게 꿈이 아니고 실제로 경기도의 어느 학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5학년, 2학년을 가르쳐줍니다. 6학년, 1학년 돌보는 거예요. 어떤 애는 공부를, 어떤 애는 이렇게 뭐 좀 모질한 애들 이렇게 돌고 애들한테 몇 개는 더 잘하는 거야. 선생님이 잘하겠어요? 선생님도 잘하겠죠? 선생님 할 일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큰 사랑으로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내가 죽고 싶을 때 딱 떠오르는 선생님이 선생님께 선생님 때문에 안 죽어야지. 그런 역할을 하면서 크게 들어가고 자질구레한 거는 아이들한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선배들이 후배들 돌볼 때 더 잘하는 겁니다. 걔들의 언어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있고 애들의 언어가 있어요. 자기들은 한 번 더 번역을 해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듣겠습니까? 근데 자기들끼리 하면 그대로 속속속속속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도 더 잘 되고 훨씬 잘 되고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끼리 유대가 형성이 됩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중학교도 펜으로 쫙 찢어놓은 세상 아닙니까? 3학년 만나면 괜히 싫어. 선생님 만나면 별로 뭐 도움이 안 되면 뭐 시키고. 지금 혁천은 선생님 다르지만 이거를 그렇게 해놓으면 자기들끼리 다 해결하면서 형과 아우, 누나 이런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인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반은 맡겨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20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후의 학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20년 후의 학교는 학생이 교장이 되어 있어요. 내 머릿속에. 쇼킹하게.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학교가 더 잘 굴러갈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구조는 학생이 교장이고 선생님이 교감, 학부모 교감 둘이야. 교육감은 어른이 한다든가 어른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학교를 운영해가는 학생이고 그 다음에 그 교무회의를 선생님들과 학생이 같이 해서 49대 51이냐 이것 갖고 권력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학교를 지금 나 상상하는데 20년 후에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새로운 교육 혁명을 위하여 제 교육 혁명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학생을 교장으로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 2명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명은 그 방송 PD 갖고 있는 승현이가 저기 카메라를 갖고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다 설비를 가지고 왔고요. 지금 기업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지금 둘이 빨리 나와봐. 그래서 이 친구는 기업가입니다. 이미 고1인데 쿠즈라는 엔터테인먼트 사장님이세요. 사업 좀 한번 설명을 해주고 오늘 요 프레젠테이션을 다 감독합니다.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그치 자발적으로 온 거 맞지? 3분 줄 테니까 이 사장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쿠즈 엔터테인먼트에서 지금 2015년부터 미디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요새 혹시 여기 초등학생 친구들이나 중학생 친구들은 알 텐데 뭐 대도서관이나 양띵이나 그런 사람들 아세요? 아세요? 네. 저는 그런 유튜버나 아니면 블로거 그런 분들을 관리해드리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콘텐츠를 창출하는 MCN이라는 그런 기업 형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쿠즈 엔터테인먼트에는 45명의 크리에이터와 12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혹시 요새 유튜브나 아니면은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저기 보면 뒤에 있는 장비들을 지가 다 갖고 왔어요. 다 가지고 와서 오늘 전 과정을 저장하고 그리고 녹화해서 강의별로 나누어서 제공을 해주겠다.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학생 이승현입니다. 저는 영상 콘텐츠 쪽에 프로듀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에 디지털 콘텐츠과에 입학해서 여러 가지 이런 더 많은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접해보고 만들어 보면서 한 가지 꿈이 생기고 계획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직접 스스로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해서 영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모아가지고 단편 영화든 장편 영화든 다 같이 어떤 분야에서는 어떤 그 각 분야의 음향 분야면 음향 분야, 뭐 카메라 드론 날리는 거나 뭐 각 분야에서 다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지금 꿈을 안고 또 그런데 저는 감독과 영화에서 감독과 프로듀서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프로듀싱이랑 감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많은 분야에서 많이 배우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방송을 진행하는 거 그냥 콘텐츠 분야 제가 관심 있는 분야라면 어떤 건지 다 좋고 그냥 다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해서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옆에 선생님하고 강연 정말 와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그러면 뭐 그런 걸로 할게. 그러면서 너희들이 작은 학교를 만들 수 있고 교장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학이 있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커서 대학을 만들어 알았어? 그래갖고 아이들이 이 입시에 목매는 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데서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대학이 있다. 그럼 그런 걸 새로운 걸 또 만들어야 돼. 알겠냐? 네, 우리 친구 아까 영화 얘기하면서 저를 자꾸 힐끔힐끔 보더라고요. 앞으로 나랑 같이 일하려면 계약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약금으로 CD를 한 장씩 제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훌륭한 친구예요. 실제로 이 애들 같은 애들이 실제로 능력이 굉장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학생 고수가 있고요. 고등학교 고수인데 굉장한 고수들이 있어요. 게임도 어마어마하게 잘하시겠지만 다른 분야도 굉장한 고수가 있어요. 걔들은 지도를 읽고 선생으로도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 꿈의 학교 애들 중에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 디지털 웹 만드는 프로그램 만드는데 어마어마해. 이때 꼭 책을 우리 읽으라는데 막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자기 얼마나 우리 중학생 다 학교 가다 이런 애들이 지금 있어요. 그런 애들이 그 앉아가지고 뭐 이거 시험만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걔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걔들이 나중에 대학도 만들 거야. 그러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소 길어졌습니다. 여기는 토론을 우리 임덕현 교육공동체 벗 이사장님이십니다. 우리 임덕현 선생님은 아까 김진경 선생님, 그다음에 이중현 교장 선생님, 임덕현 선생님 다 교문창에서 맺어진 인연들이십니다. 토론장 나오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이게. 예? 우리 교수님 원고하고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시간도 많이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의무감에 계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박재동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려고 끝까지 나오셨는지 이거 못 듣고 가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후회하실 거예요. 4.16 교육혁명연구소가 뭘 해야 되는지 앞에서 진짜 이렇게 원고 발제문하고 토론이 아주 각본대로 잘 되어 왔는데 여기서 뻥 터지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헤어나질 못하잖아요. 왜? 마법의 상상력에서 그 마법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아이들이 40명입니다. 초등학교란 이름도 못 붙여서 분교입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있어요. 선생님들 7분 계셔요. 그 영어 찡글 세트 학교 필요하시면 저희 학교로 오시면 됩니다. 저는 3학년을 가르치는데 9명이에요. 제가 한 달에 한 400만 원 받거든요. 400만 원 받으면서 분교에서 9명을 가르쳐요. 고급 인력을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반 아이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놀다가 짬내서 공부하냐? 공부하다가 좀 쉬고 공부하다 좀 노는 거지. 우리 반 아이들 9명 정말 잘 놀아요. 제가 공부 시간 됐다고 애들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바로 숲이고 계곡이고 그러거든요. 학교가 그런 전원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3학년에 그게 지역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저희 학교는 산이 많은 지역에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봄에 미세먼지가 많아갖고 운동장에 못 놀게 했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갑갑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명이니까 책상만 옆에 쭉 빼면은 교실에서 신나게 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놀이 그 비석치기라는 걸 애들한테 가르쳐줬어요. 요즘에 비석치기 애들 잘 못하는데 비석치기 해가지고서부터 뭐 발등서부터 해가지고 머리까지 꺽장수까지 이제 다 가르쳐줬는데요.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요, 그림책 그리기를 했어요. 한 장면 애들이 그려가지고 그것을 해가지고 9명이니까 9장인 그림책이 돼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요. 그리고 또 뭐 했냐면요, 요거 한 달 동안 애들이 신나게 노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또 개발할 수 있는 놀이가 없냐. 비석치기 하는데 기존에 있는 뭐 배에다도 올리고 어깨도 올렸는데,
그래서 애들한테 그 창의적인 놀이까지도 한번 해보겠더니 애들이 기발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여기 위에다가 걸 수는 없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림을 그렇게 논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선생님들한테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제가 학교 선생이면서도 아이들을 대안학교 보냈거든요. 발도르프 학교라고 뭐 그런 학교에 보냈는데 제가 이제 그 발도르프 학교에 보낸 가장 커다란 이유는 거기서 예술 교육을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때 과천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 과정을 선택하는데 스스로 하고 스스로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행복했어요. 아이들한테 공부 안 하냐 왜 하냐 뭐 맨날 게임만 하냐 이런 소리를 안 하고 그래서 참 행복하게 지낸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아마 우리 박재동 교수님의 이야기에 조금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발제문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희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교육을 받아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우리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올 여름방학에도 연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많이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는 일 대부분은 로봇이 할 거야. 그러면 넌 어떡할래? 그러니까 빨리 뭐 새로운 거 습득해가지고서 너 먹고 살 거 걱정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박재동 교수님이 단 한마디로다가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알파고하고 알파고하고 대결 끝났을 때 인터뷰한 것이 쭉 실리잖아요. 거기에서 알파고가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거기서 제시하는 예술하는 인간 왜 우리가 알파고하고 그 로봇하고 대결을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려고 해요. 우리는 즐기거나 예술하거나 하면 됩니다. 왜 거기에서 우리가 그 알파고랑 일자리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우리는 이제 신나게 놀고 어떻게 예술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박재동 교수님 그림 그리셔서 굉장히 행복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난 예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셔도 손 들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는 예술을 뭐로 했냐면 지식으로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음악 미술 시험 이런 것도 봤잖아요. 거기에다가 건반을 걸어놓고 거기다가 1, 2, 3, 4 해놓고서 뭐 푸르나를 원해서 그거를 피아노를 치면 몇 번 눌러야 되냐 1, 2, 3, 4번 이런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피아노를 못 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다 맞췄어요. 저는 가끔 저희 집사람하고 미술관도 따라가는데 저희 집사람 예술하는 사람인지 그런지 모르는데 괴로워요. 뭐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했다라고 그랬는데 그 그림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 그림에 대한 스토리를 다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뭐고 르네상스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뭐 그런 그림이지. 왜냐하면 저희는 예술하는 것을 배우질 못했어요. 그게 고유의 작품이고 이게 뭐 르네상스 다음에 뭐가 다음에 하고 이런 사조 뭐 사실주의 뭐 이런 것만 외웠지 뭐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까? 그것을 저는 발제문에 매직아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매직아이를 옛날에 저희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신나게 본 적이 있어요. 야 신기하다. 요즘 아이들 갖다 주면 신기하다고 여기지는 않을지도 모르는데 로봇이 아마 매직아이는 잘 그려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눈 산길을 걷는 사람은 못 그릴 거 생각이 듭니다. 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도 앞에서 어떤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할 것인가 그래서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면서 마당만 만들어주면 된다. 자기들이 알아서 잘 논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민주주의 많이 가르쳐요.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런 거 많이 가르치는데 민주주의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1970년대 박정희 독재했고 전두환 나와가지고 뭐 했고 광주 5.18 학교 있었고요. 뭐 이런 거 얘기해. 그리고 또 어떤 거 가르치냐면 너 외자 이리 나와.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너 나와 외자. 내가 지금 열강을 하는데 너 내가 재미없어? 뭐 이러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지식을 가르치지 가르치는 것이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권을 가르쳐요. 인간의 소중한 권리다. 너도 뭐 할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너 이리 나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왜 자? 그러니까 재미없어? 내 수업 무시하는 거야? 이리 나와. 너 뒤에 가서 서 있어. 이렇게 가르쳐요. 인권을 가르치면서 인권이 없게 마인드가 없는 거죠, 교사들이. 이런 현실 속에서 빨리 좀 벗어나서 우리 학교가 체제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장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교수님의 발전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